안녕하십니까. 하노모터스 비주얼 담당 남해아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마세라티 르반떼예요. 르반떼. 아래 스마트 포트 그런 차 하다가 좀 격차가 좀 생겼어요. 우리 제 월급을 주시는 분이 좀 던지기 한 거지. 밑에 바쁘니까 아래 우리 지나갈 때 봤잖아. 시운전하다 지나가다 보면 2호점은 정신없잖아. 바쁘다 보니까 또 여기다 던져놨어. 빨리 원인 파악을 하래. 이제 왔는데 이제 일단 하기 싫다. 일단 하기 싫다. 첫 번째 하기 싫다. 그리고 이제 들어온 이유는 냉각수가 없어서 들어왔어요. 냉각수가 없어서. 자, 냉각수가 없다. 냉각수가 없으면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어딘가 터져서 냉각수가 밖으로 이제 빠져나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빠져나간 위치를 찾아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최초 이 지금 르반떼 대표님 이제 차량 고객님께서는 대처가 좋았어. 대처가 하이가 어느 반 이제 온도 게이지가 반 넘어갔을 때 바로 차량을 세우고 견인 입고를 하셨단 말이야. 이 대처 상당히 좋아요. 대처는 좋으나 운이 좀 나쁘다. 왜? 보통 이제 그렇게 입고가 되면 우리도 이제 사람이잖아. 우리도 정비사지만 이게 물이 끓었을 때 엄청 뜨겁단 말이에요. 화상도 입어요 실제로. 저는 아직까지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없는데 물이 이렇게 팍 하면 이게 분출 빵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력을 일단 떨어뜨려놔요. 압력을 떨어뜨려 놓고 나서 맹물을 부어보는 거예요. 맹물을 부어보면 물이 어딘가 새겠죠. 새는 걸 찾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압력 테스트기가 있어요. 또 테스트기가 있으니까 그걸로 빡 눌러 압력을 상승시키면 삑삑삑 나오는 데가 있어요. 거길 찾아야 돼. 다행히 냉각수 보조 탱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쭉쭉 샜어. 그럼 좋다. 여기 터졌네. 마세라티는 항상 그 터지는 부위가 있었다.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딱 여기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아래쪽에 굴곡이 싹 가있는데 거기 꼭 터지더라고. 자, 이게 보조 물탱크란 말이야. 보통 이 보조 물탱크가 왜 깨질까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입구식 출구식인데 그 이야기는 안 할게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라지에이터에 라지에이터 캡이 있는 라지에이터는 보조 탱크가 잘 깨지잖아요. 진짜 외부 충격이 아닌 이상은 안 깨져. 근데 라지에이터에 라지에이터 캡이 없는 차들, 그럼 보조 물탱크가 그 라지에이터 캡을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이에요. 압력이 상승하고 시간이 지나고 노후가 되면 이 통이 깨져. 근데 항상 마세라티는 이 밑에가 깨져. 밑에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이질 않아. 그래서 보통 이런 부위가 깨져요. 이렇게 접혀 있는 부위 있죠. 이런 데가 항상 깨져요. 그래서 꼭 손상이 아니더라도 라지에이터 캡이란 그런 부품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보조 물탱크에 있다면 보조 물탱크가 이런 식으로 압력이 상승했을 때 깨지게 됩니다. 거기가 역시나 크레이 같이 봤는데 이제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또 차량을 리프팅하고 다른 데도 점검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냉각수가 새서 했으면 통만 바꿨으면 됐을 건데 이미 압력이 상승은 했고 하이까지 친 상태니까 다른 데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라지에이터도 손상이 가 있었어요. 라지에이터, 그리고 보조 물탱크, 그리고 서머스텟, 이렇게 세 가지를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보통 이 세 가지를 바로 교환할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애초에 미연에 우리 좀 편하게 엔진 내려가지고 그거 바꾸면서 헤드 가스켓까지 동시에 교환을 할 건지. 보통은 후자를 선택을 잘 안 하세요. 왜? 금액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라지에이터 호수가 이제 터졌던지 그렇게 했을 때 라지에이터 호수랑 서머스텟만 교환했을 때 정상적이면 바로 타시고, 비정상적이시면 헤드 가스켓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헤드 가스켓 일단 하면 100단위가 무조건 넘어가게 되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일반 국산차도 마찬가지예요. 국산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통 선 조치 그렇게 해보고 하실 건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하실 건지, 그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실제로 드물기 때문에 최초에 우리가 손상된 것만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상 있으면 헤드 가스켓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역시나 엔진을 내려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뜯어놨어. 오늘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뭐냐, 마음이
조금 좀 덜 이제 무겁다? 왜? 그래도 뭐 엔진 쪽 손상이 없다는 기원 하에, 물론 이 차 엔진이 뭐 마세라티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디젤 3.0은 크라이슬러나 지프 이 회사에도 이 3.0 디젤 엔진을 똑같이 씁니다. 이 마세라티가 실제로 내가 알고 마세라티가 지금 뭐 차를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 이 뭐 내장품이잖아. 이런 거는 뭐 딴 데서 다 만들고 금만 마세라티 이래가지고 팍팍팍 삼지창 박아놓고 이게 끝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지프 하면 뭐 미국 거잖아. 미국 거. 미국에서 뭐 미국은 또 뭐 지프는 또 어디에서 만든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차 엔진이요. 이 차 엔진인데 일단은 아무쪼록 헤드 가스켓만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리고 이제 헤드 가스켓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면 당연히 연마를 할 거야. 헤드 가스켓, 헤드 연마를 해야 돼. 왜? 알루미늄은 변형이 잘 가. 많이 과도한 열을 발생했을 때. 왜? 우리가 아는 엔진은 실제로 열을 어느 정도 받아도 견딘단 말이야. 근데 물이 없거나 이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열이 더 발생해요. 지가 원래는 냉각수가 보통 100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냉각을 계속 시킨단 말이야. 그 이상 올라가면 팬이 돌려주고 냉각수를 시키고 계속 물로 식혀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지금 못 견디지. 그럼 변형 삐그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예전에 저도 마찬가지로 비용 좀 아껴 보려고 그때 이제 손님도 이야기 해갖고 연말 안 하고 해봤어. 뭐 어떨 땐 돼. 근데 어쩔 때는 증상이 똑같아. 그래서 연말을 해야 돼요. 왜? 내린 김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르반테인데, 좀 아쉬운 게 있어. 야, 이게 유럽 차들, 뭡니까? 벤츠, BMW, 뭐, 폭스바겐. 요쪽 계열들은 냉각수 통에 보통, 냉각수 부족 경고등을 뜰 수 있게끔 한단 말이야. 랜드로버도 있어. 쉽게 우리 화장실 가면 뜨개 있잖아요, 뜨개. 냉각수가 없으면 이 뜨개가 이게 냉각수 일이 있으면 둥둥 떠 있다가 물이 없으면 쭉 내려가면서 전기끼리 탁 붙게 한단 말이에요. 접지를 시켜주는 거. 그러면 계기판에 냉각수가 없습니다 라고 떠요. 실제로 보면 통 안에는 있단 말이죠. 통 안에는. 실제로 차에는 보통 뭐 수입차들 기본적으로 뭐 6리터 이상은 있어요, 냉각수가. 그러면 이 통 안에는 1리터도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 이제 있으면 우리가 뭐 200ml에서 뭐 많게는 300ml, 400ml 이 정도만 채워줘도 그 경고등 사라진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게 없어. 없으니까 통에 없어도 뭐 사람들 그냥 타. 하이 치기 전까지. 그러니까 좀 그게 아쉬워. 조금 그 차값이 있는데 그거 하나 달아주면 되지. 그거 얼마 한다고. 어려운 것도 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굳이 자기가 아파트 주차장에 가가지고 본네트 열어놓고 엔진오일 확 찍어보고 정상이구만. 그럼 냉각수 팍 열어보고 냉각수가 정상이면 이래 하겠냐고. 보통 오셔서 강 실장 내가 오늘 내 주말에 뭐 장거리 갈 건데 점검 좀 해줘 이렇게 하지. 내가 집에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왕이면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차 값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보조 탱크도 센서 있는 그 벤츠나 이런 거보다 더 비싸. 이상하게. 크기도 작은데 마음에 안 들어, 진짜. 그게 좀 아쉬워요. 그 차 금액이 있는데 그 옵션 얼마나 한다고 그 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엄청 간단하잖아. 그 간단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크게 엔진을 내려서 헤드를 탈거를 해서 가스켓이 손상이 있는지 확인해요. 그리고 앞전에 제가 영상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엔진 헤드 가스켓이 터진지 안 터진지 어떻게 하냐. 자, 헤드 가스켓이 터지면 찐바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차가 부조를 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엔진 오일이랑 냉각수랑 섞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압력이 조금씩 올라요. 많이 올라오면 우리도 좀 편해. 근데 조금씩 알게 모르게 수로 상태에서는 괜찮아. 근데 달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엔진도 RPM이 빨리 올라가니까 실제로 세게 치니까 압력 상승도 더 하겠죠. 그러면 이제 냉각수로 기체가 유입이 되는 거야, 그 압력이. 그럼 그 기체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냉각수 뚜껑으로 팍 삐져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현상인데 그걸 확인하는 거는 실제로 작업자만 알 수가 있어요. 이거 터졌잖아요. 이거 봐봐.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 자, 헤드 볼트를 풀 때 느껴보면 돼. 임팩이든 라쳇이든
풀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손으로 푼단 말이야. 복수대 이만한 거 달아가지고 힘겹게 푼단 말이야. 근데 헤드 가스켓이 터진 부위는 쉽게 좀 풀려, 생각보다. 뭐 다른 차들 보면 진짜 내 어떤 차 같은 경우는 막 두 손 잡고 파이프 넣고 막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근데 어떤 거는 터진 부위는 그냥 이렇게 풀다가 그 힘을 주려고 빡 하면 쑥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차들은 보통 헤드 가스켓이 터진 거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차는 엔진을 내려서 확인을 할 겁니다. 일단은 조금 문제가 아무쪼록 거기서 좀 끝났으면 좋겠어. 왜 일이 좀 커지면 또 내린 김에 또 뭐 피스톤 뭐 안에 실린더가 괜찮은지 요것도 확인하게 됐을 때 뭐 턱이 졌거나 이러면 또 골치 아프거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차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어디 자 지프나 크라이슬러에 들어간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엔진도 많이 붙은 차들도 많아. 그런 메달이 크랭크 저널 베어링이 손상이 돼서 뭐 그런 경우도 많은데 아무쪼록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실컷 잘 달렸기 때문에. 잘 달렸다고 엔진오일도 정상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일단은 작업하기 상관없다. 자, 2부에 또 찍을 거야. 2부에 내려서 헤드 가스켓이 이 차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할 건데 약간 조금 불안하긴 해. 뭐가? 부품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불안감이 조금 생겨서 며칠이 또 묶일지 모르겠어요. 나 그게 싫어. 이게 수입차들은 이게 좀 엔진 쪽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들이 좀 국내 재고가 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이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좀 저도 조바심이 생겨요. 그냥 왔는데 또 다른 차가 들어와가지고 큰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좀 조바심이 생겨요. 근데 아무쪼록 일단 첫 번째 부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작업이 원활하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 차는 무조건 시운전을 할 겁니다. 한 이틀 할 거야. 내가 출퇴근할 때도 탈 거예요, 진짜. 탈 거야. 뭐 손님 차를 그렇게 타고 가도 되냐? 어쩔 수 없어요. 냉각수 쪽이고 헤드 가스켓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시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시운전 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 대표가 알아서 처리해 준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뭐 불법으로 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쓸 거야, 그냥. 그리고 이 고객님처럼 냉각수가 하이를 딱 중간보다 올라갔다 싶으면 거기서 막 1km만 더 가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바로 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큰 돈이 안 들어요. 꼭 그거 명심하시고 보험 견인은 보통 기본 1년에 한 5번까지는 무상이에요, 무상.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리셋이 되니까 그 꼭 돈 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견인을 꼭 부르세요. 그게 더 안전합니다. 괜히 가다가 오히려 서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하이 쳤을 때는 운행이 그래도 괜찮은데 하고 갓길을 충분히 세울 만큼의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 친 상태로 왁 달다 꺼져버리면 갓길까지 못 가는 경우도 생겨요. 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로. 그러면 위험하겠죠. 예를 들어 내 1차로 가다가 그래 됐어,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갓길에 세워두시고 견인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상 하우르모터스 비주얼 담당 남해였습니다.
하우르모터스에서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송동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다시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차량에 대한 그것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